안녕하세요. 원효학력통계 버전4 이원우입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사전 문제들 중에서도 비교적 평범한 문제들 3문제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풀거나 듣거나 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문제들이려니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역 80번입니다.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 성인 1인 물 사용량, 하루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지역 B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Y라 하자. 두 확률 변수 X,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확률 변수 X, Y 평균은 각각 220, 240이다. 나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의 1.5배이다.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 지역 B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9N, 표본 크기가 9배 커졌습니다. 9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을 Y바라 하자. 자,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일 때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정규 분포는 주어져 있다. 물 사용량의 단위는 리터이다. 예, 문제는 뭐 다 정리됐죠? 예, 그러면 정규 분포 문제니까 우선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죠. 정규 분포 220 표준 표차 모르는데 시그마 제곱 분산 Y 정규 분포한다. 240이다. 평균이. 표준 표차가 X 표준 표차의 1.5배다. 1.5 시그마 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N명의 표본 평균 A지역 A명의 N명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 9N명의 표본 평균을 Y바라 하자. 이거야, 주어진 게. 그런데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일 때 Y바가 235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 뭐 거의 기계적이죠. 예, 거의 기계적으로 우리는 X바의 분포를 적어야 됩니다. 220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렇죠? Y바는 정규 분포. 평균은 240. 분산은 n분의 1.5의 제곱은 2.25입니다. 2.25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X바가 215보다 적을 확률이 0.1587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표준을 시켜야죠. X바 마이너스 X바의 평균 나누기 X바의 표준 편차. 공식적 이름은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뭐 공식적 용어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215, 202 빼기 220. 여기서 220 빼기 215 하면 절대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답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G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계산이 전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일단 마이너스 5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얼마야? 0.1587이야. 0.1587 이것보다 작은 게 어떤 값보다 작은 게 0.1587 이게 1587이야. 그러면 1587 뭡니까? 이 정도 되는 거네. 좀 크게 잡아서 여기 0이고 G야. 그러면 1587이 이거라는데 이 면적은 이 면적과 같죠? 그렇죠?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다고. 근데 주어진 정규분포는 항상 0부터 어떤 값까지 주어지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죠, 이거. 1. 응? 0.5 빼기 0.3417이 0.158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야, 1. 1. 1. 그러면 이쪽이니까, 왼쪽이니까, 0의 대칭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라는 이야기네. 1 마이너스 지워지고 5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아이고. y바가 235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표준화를 시키자. y바 마이너스 200 어딨어? 이거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죠. 240 나누기 루트 n분의 여기 루트를 다시 씌우면 1.5 시그마네. 1.5 시그마 1.5 시그마 그리고 235 빼기 240 1.5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5 여기다 그냥 적어줘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g 크거나 같기를 분자는 마이너스 5 이거는 뭐야? 미안합니다.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 뭐가 좀 이상하다 했죠. 루트 9n이야. 그쵸? 이거 9n. 그러니까 9n분의 2.25 시그마 제곱이었네. 9n. 그래서 1.5 나누기 3이 되네. 여기 3. 그리고 5. 그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가 되네.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되죠. 평범하게 생각했다가 그냥 빨리 풀려고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죠. 예? 좋게 생각하죠. 여기 9n이라고 표본 크기가 9n으로 얻었으니까 9n 들어가고 그러면 루트 9n 1.5 시그마니까 루트를 벗으면 3이 되고 3분의 1.5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니까 5 집어넣은 거야. 예? 그래서 2분의 5가 된 겁니다. 분모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g 크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면적은 마이너스 2보다 이쪽이죠. 이쪽 전부 는 뭐예요? 0.5 반쪽 0.5 더하기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라는 거는 좌우 대칭이므로 그렇죠? 요 부분이라는 거지. 요 부분과 같이 2까지 0부터 2까지 0.4772 더하기 0.5에 0.9772가 답입니다. 예,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뭐 당황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정규 분포에 관련된 문제는 100% 내가 맞춘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그 응용을 시켜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 응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물론 뭐 어렵게 꼬집고 그러면 뭐 며칠 전에 정규분포 나왔을 때 그 문제는 꽤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뭐 X와 Y가 있었고 무슨 조건이 주어졌을 때 키 높이가 같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규분포의 성질만 알면
정규분포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통계적 추정은 뭐냐? 통계적 추정 부분은 완전히 또 정규분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표본평균 X바의 분포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 추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쉽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통계적 추정에 나오는 문제하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81번 문제. 81번 문제는요.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야.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A.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A. 동전 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동전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비슷하게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HHH, HHT. 이건 뭐 순서도 어려운 게 없어. T, HH. 그쵸? 앞면이 H고 뒷면이 T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이제 한 번 H, TT. TH, T. TT, H. 앞면이 0번. 한 번도 안 나올 땐 TTT. 전부 몇 개? 8가지가 나와. 그렇죠? 네. 2의 3승까지니까. 한 번 던질 때 2개 나오는데 그걸 3번 던지면 3승 아니야. 8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 끝난 거야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적어준다면 뭐 끝난 문제다. 이거를 적을 줄 모르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아주 뭐저 골치 아프게 생각하다가 시간 가고 어려워지죠. 그러면 A는 뭐예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 어디 있습니까? 한 개 이하, 한 개, 한 개, 한 개 이하니까 0개도 되죠. 요거네 요거. H, TT, THT, TT, H, TTT. 요게 사건 A야. 동전 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그건 뭐야? 앞면이 3번 더 나오거나 뒷면이 3번 더 나오는 거니까 B는 HHH, TTT. 그게 사건 B야. A에 대한 확률은 0.5다. 동그라미. 그렇죠? 뭐 쓸 필요도 없습니다.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 A 인터섹션 B는 뭐 겹치기가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 있네. TTT. 그렇죠? TTT야. 그래서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8분의 1이다. 8개 중에서 1개. 뭐야? 5. 참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다. A 인터섹션 B는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B에 대한 확률과 같을 때 A와 B는 독립이다. 그렇게 이거 아느냐 확인하는 문제야. 예? 예. 요거는 뭐야? PA 곱하기 PB. 예? 2분의 1 곱하기 요건 뭐야? 2개니까 B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쵸? 요거 B에 대한 확률 4분의 1이라고.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방금 8분의 1. 같죠? 그래서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하고 적어도 니은하고 디귿은 연결된 문제야. 니은이 틀리면 디귿을 구할 수도 없거나 틀리게 되죠. 니은을 틀리면 디귿도 틀리게 된다 말이에요. 예. 자, 됐죠?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정말 쉬운 식은 중목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매우 반갑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2명씩 있다. 이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선택하여 앉을 때 6명이 쭉 들어가서 그냥 앉았어. 여기. 예? 여기 앉았는데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게 될 확률. 좌석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게 될 확률. 예. 그러니까 한국 학생 2명이 있어. 응? 좌석 번호가 차이가 1 또는 10이 돼야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그렇죠?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 2명뿐이 아니라 중국, 일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앉게 될 경우의 수는 이제 얼마나 되나를 따지는 게 관건이야. 우선 6명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뭡니까? 뭐예요? 자리 번호가 있고 6명 사람들하고 하나씩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6 팩토리얼이야. 그렇죠? 뭐 1대1 대응 함수 생각을 해도 되고 6명을 그냥 일렬로 세워서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런데 좌석 번호가 조금 아까 얘기했처럼 1 또는 10이 되도록 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11번, 12번. 11번, 12번, 21번, 22번, 13번, 23번. 이렇게 앉히면 되는 것이요. 또 방법이 11번, 이제 21번 이렇게 12번, 22번 이렇게 또 13번, 23번. 네. 그리고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앉히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2명씩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11번, 21번. 12번, 13번, 22번, 23번의 이런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는 3가지 순서상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면 된단 말이야.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각 순서상에 이 경우 한, 중, 일 학생들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중일 학생 2명이 각각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2가지야. 그렇죠? 작은 번호 하느냐 큰 번호 하느냐 한 그룹이. 그래서 이것도 뭐 팩토리얼인데 두 가지야. 2가지. 그래서 8. 그럼 뭡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3가지가 있고 3가지 순서상이 있는데 각 순서상에 배치되는 경우는 한중일 학생들이 배치되는 것은 3팩토리얼 6이고 그 다음에 8. 그래서
3, 6, 8을 곱하면 144. 그러므로 확률은 144가지가 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 네. 뭐 이거를 이렇게 뭐 나누면 되는데요. 6, 5, 4, 3, 2 곱한다는 거고, 예. 여기 뭐 3, 6, 8 괜히 곱해놨네. 3, 6, 8, 3 곱하기 6 곱하기 8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여기 4, 2하고 8하고 지워지고, 그럼 5분의 1. 답은 5분의 1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무슨 어려운 문제로 꼽히던데요. 평가받던데 수능에 한번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된, 꽤 오래전에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처음에 뭐요? 당황하지 맙시다. 주어진 문제를 그려보면서 이런 거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앉혀야 될까? 어? 차이가 1 또는 10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앉혀야 되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저렇게 앉히면 되겠구나. 한 줄 학생들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세 덩어리입니다. 각 순서상에 세 덩어리, 3 팩토리얼. 근데 학생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 각 경우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 학생들이 8가지. 그래서 다 곱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풀이 보시다시피 조금 생각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